안녕하십니까. 시인 길라잡이 권수진입니다. 오늘은 시 창작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시 제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를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든 혹은 시를 전문적으로 쓰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여하튼 시를 쓰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일 것입니다. 이러한 명작을 남기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의 제목입니다. 시의 제목은 곧 그 시의 얼굴이자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첫인상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 내지 비호감을 가지게 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시의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좋은 첫인상 혹은 안 좋은 첫인상을 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 창작에 있어서 시 제목을 짓는 일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모전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공모전 심사위원들의 입장을 알게 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모전에 응모를 했다는 건 일단 자신이 응모한 작품이 당선이 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작품을 심사하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심사위원을 맡아본 적이 없어서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심사위원을 맡으신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 일정이 빠듯합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 수많은 작품들을 보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단 눈에 띄는 작품, 즉 첫인상이 좋은 호감이 가는 작품을 먼저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제목을 잘 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시의 제목이 평이하다 보면 작품을 읽는 순서가 뒤로 미뤄지거나 혹은 작품을 읽기 이전에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작품을 읽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의 제목만 잘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당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시의 내용도 좋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심사위원이 작품을 선정할 때 일단 눈에 띄는 작품, 즉 첫인상이 좋은 상태에서 작품을 읽다 보니 그 내용까지도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결국 그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 창작에 있어서 제목을 정하는 것은 이미 시의 절반을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좋은 시를 쓰는 조건 중에 하나인 시 제목 붙이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 제목을 붙이는 시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창작 이후에 제목을 붙이는 경우, 그 다음으로 먼저 제목을 정한 후에 창작을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창작이 먼저냐 제목이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품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시 창작 이후에 제목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으로는 김용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문덕수 선생님은 오늘의 시작법에서 제목을 먼저 정한 후에 시 창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상호 교수님께서는 시 창작 강의라는 책에서 작품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들께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선생님의 시 창작 이후 제목을 붙이는 경우를 살펴보면 시가 먼저 생기느냐 제목이 먼저 생기느냐 하면 물론 시가 먼저 창조된 이후에 제목이 있어야 할 것은 순서상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어떤 분은 제목을 먼저 생각하고 시 창작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아이를 낳기 전에 이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말 전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태도는 삼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경우 없는 아이에 대해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아이가 생기고 나면 그에 걸맞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도 창작 이전에는 시가 없으니 시의 제목을 붙일 수 없고 창작 이후 시가 완성되고 나면 그에 걸맞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시 제목을 붙여야 한다는 김용호 선생님의 주장은 철학에서 말하는 유명론과 매우 유사한데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덕수 선생님의 제목을 먼저 정한 후 시 창작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 있어서 시 창작 이후 제목을 붙이는 경우를 일반적 현상이라고 우길 수는 없는 일이다. 시인에 따라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시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시를 쓰던 다른 산문을 쓰던 한 편의 문장이 착상에서 퇴고에 이르기까지 완성되는 일반적 과정을 살펴본다면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작품을 쓰는 것이 바른 순서라 하겠다. 저 같은 경우도 그동안 완성된 작품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문덕수 선생님의 주장처럼 제목을 정한 이후에 창작을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상옥 교수님의 작품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옥 교수님에 따르면 시 창작 이후에 제목을 붙이든지 제목을 먼저 정한 이후에 시 창작을 하든지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스타일에 맞는 작품을 쓰고 제목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기가 아니라 얼마나 시에 어울리는 최선의 제목을 붙이느냐가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정해놓고 쓴 경우는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목을 먼저 정하는 것은 시 전체의 골조를 구축하는 셈이다. 그 골조에 살을 입히면 한 편의 시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시의 구조는 단단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제목을 먼저 정하고 시를 쓰면 그 제목 안에 상상력이 갇히게 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 제목을 먼저 설정하고 그 제목에 상상력이 구속된다면 상상력의 고갈과 함께 시적 공간이 협소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목을 설정하고 시를 쓰는 경우에는 제목에 상상력이 갇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를 다 써놓은 다음에 제목을 붙이는 경우는 주제와 연관된 제목을 찾아서 붙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제목 붙이기가 의외로 만만찮다. 제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상력에 의하여 활달하게 시상이 전개되고 나면 그 후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부여할 만한 제목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떤 제목을 붙이느냐에 따라 시의 주제마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목을 언제 붙이느냐 문제보다는 얼마나 시에 어울리는 최선의 제목을
제목을 붙이느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시 제목을 붙이는 시기에 세 가지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